네, 시장의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이제 3월이 됐잖아요. 곧 다가오잖아요. 네. 3월이 되면 이 섹터 눈여겨봐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딘지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는요, 바로 바이오의 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3월은 왜 바이오에 집중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은 3월 달과 4월에 하키만 7개가 있습니다. 오. 이거 제가 좀 이따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제가 이제 3월 달은 바이오 시간이 온다 해서 사실 지난주부터 지금 준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신고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본다 하더라도,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집중하고 있고, 지금 주식 얘기하면 다 삼성 하이닉스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바이오 쪽에 나오고 있고요. 아마 3월 달은 이제 분위기가 이쪽으로 싹 쏠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달아온다라는 건데 드디어 그 3월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우리 기업들이 좀 또 주목을 받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미국 FDA의 임상 프레임이 대전환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미국 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 확증 임상 2건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 2건 필요 없고 정말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 한 건만으로도 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좀 결정은 된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FDA 센터장부터 국장까지 나와서 다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거고 기고문 다 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확정 공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지금 임상 비용만 한 건 진행할 때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최소가 많게는 2천억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임상 비용도 줄일 뿐더러 보통 임상의 어떤 그 확정 임상 2건 하게 되면은 최소 7년 이상 걸리는 건데 그 비용부터 기간까지 확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 비만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 이제 많이 있는 뭐라고 해야죠? 이제 만성 질환?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치만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FDA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또 더 쉽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꽤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FDA의 어떤 방향을 봤을 때 비만 치료제, 뭐 혈압 치료제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한다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삼성 학회를 보게 되면 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본 것만 7개입니다. 와. 그래서 3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약간 좀 흐립니다만은 실제 3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ADPD라고 해서 이 치매 치료에 대한 어떤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릴리부터 로슈까지 또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유럽 스프링 같은 경우인데 유럽 스프링 같은 경우도 뭐 아스트라제네카부터 머크까지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지금 이제 폐암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리아 팜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를 전시하는 그런 학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4월 달에 가게 되면은 이 혈액학회와 암학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노바티스부터 또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등이 나와서 이제 관련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밝히게 되고요. 4월 말로 가게 되면 또 바이오 코리아가 또 열려서 여기에도 이제 많은 빅파마가 참석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빅파마 기업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빅파마 기업들이 지금 우리의 기술을 가져가서 임상을 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메세라 같은 경우도 이 D&D 파마텍의 기술을 이전해 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발표가 될 때마다 관련 기업들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결과 잘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기술 이전을 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상당히 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많아서 요것만 좀 잘 체크하고 있어도 3월달에 급등할 종목들을 좀 미리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아주 간단하게 짧게 설명드릴 거니까는 이따가 무료 방송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이 일라일리의 이 오포글리프론, 그러니까 지금 시판되는 유일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 노보의 리벨서스인데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거든요. 상반기에 허가가 나오는데 후발주자다 보니까는 릴리가 지금 앞으로 나올 이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노보의 비만 치료제하고 비교 임상을 해서
그거를 지금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혈당 조절에서는 이 오포글리프론이 2.2% 낮추는데 리벨소스 같은 경우는 1.4%밖에 안 되거든요. 2배를 낮추게 되는 거고 지금 몸무게 같은 경우는 이 오포글리프론이 9.2% 감소시키면서 리벨소스의 5.3%보다 2배나 더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거의 뭐 2배 이상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노모노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는 거고 릴레이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데이터를 또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관련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다가올 3월에 앞서서 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6가지 종목, 사실 저희가 이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또 강조했던 종목들이 참 많거든요. 네. 보시면 RNA와 항체 약물 접합제, 표적 항암 치료제까지 정말 다양하게 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가장 트렌디하다 싶은 종목은 어떤 걸로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중에서 굳이 꼽자면 G2G 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이제 그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이 한번 이제 그 주입을 하게 되면은 농도가 한번 피크를 팍 치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도를 잘 유지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G2G 바이오입니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뭐 신고가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삼천상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럽까지 계약 나오면서 지금 뭐 너무나 잘 가고 있고, 이 보로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차 치료제가 아닌 1차 치료제로 가면서 신고가, 에임드 바이오 코스닥 150 들어간 신고가, 올리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그 siRNA를 통해서 2개의 플랫폼 회사에 또 이 물질 이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중에서 굳이 하나 뽑자면 G2G 바이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또 탑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빼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오늘의 정말 탑픽은 어떤 건지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매니저님께서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에임드 바이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편입했는데 오늘 21%가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무려 24%의 수익을 벌써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딱 3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바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코스닥 150에 편입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한일세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 이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금융투자에서 들어간 건데 지금 개인들의 돈이 증권사로 와서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이 아니고 ETF를 구매하게 되고요. 그 ETF를 판 증권사가 팔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건데 이제 사실 코스피 지수는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 못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의 자금을 지금은 이제 코스닥 편입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안을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연기금도 이제 늘리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연기금의 자금이 코스닥 들어왔을 때는 코스닥 150 위주로 그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에임드 바이오가 이제 이 ADC 분야에서 전 주기를 통합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만은 이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오늘 저희 쪽도 지금 바닥부터 매수했던 건데 상한가가도 팔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했거든요. 네. 그만큼 오늘도 어쨌든 뭐 주말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한가가도 파는 거 아니다. 여전히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임드 바이오 오늘 상한가가도 팔지 말라라는 강력한 신호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죠. 보로노이인데요. 보로노이 정말 멈출 줄 모르고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정말로 끝을 모르겠는데 네. 2월 23일에 저희는 들어갔고 22%의 수익을 냈거든요. 이건 이제는 좀 수익 실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좀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바이오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건데 이유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차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해서 갔던 거고 그 데이터가 너무 좋다 보니까는 1조 원대의 2차 치료제 시장은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10조 원대의 1차 치료 시장까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시가총액 10조가도 제가 볼 때는 비싼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인지만 올라가는 중이니까는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못해도 35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매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로노이 35만 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올릭스인데요. 올릭스는 2월 12일에 매수한 이후에 40%의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도 8% 넘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호재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올릭스도 지금 신고가를 찍고요. 어제 하루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RNA 계열의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의 비만 치료제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이제 그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금만 먹어도 좀 배가 부르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로 가는 건데, 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RNA 단의 그 이제 그 비만 유전자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어떤 체내에서 이제 체지방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먹고 빼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잘 소화시켜서 이제 그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원리로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RNA 계열로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좀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그 2월 달에만 이 프랑스하고 스웨덴 기업의 이 이제 올리스 RNA 계열의 이 그 치료제가 지금 플랫폼 기업 두 개 들어가서 그 두 개의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중요한 핵심 파이프라인 세 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저희도 지금 한 주도 안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뭐 40% 수익권입니다만은 지금 3월 달에는 뭐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는 네.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가 100%의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홀딩 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진짜 트렌디한 탑픽이 무엇인지 매니저님의 오늘의 탑픽 한번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오늘의 탑픽은 어딘지 한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일동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고, 실제 이제 이 FDA 어떤 임상 허가 방향성 본다 하더라도 자,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라이가 노보의 경구용 치료제하고 그 삼상에 대한 어떤 비교 임상을 진행해서 노보 거보다 좋다라고 이제 공개한 건데, 그 일라이보다도 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일동제약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한 유노비아가 지금 그 개발하고 있고, 일상 데이터를 이미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데이터를 보니 지금 오늘 일라일리가 노보보다 더 좋은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더 좋은 건데, 지금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소율이 9.2% 나왔잖아요.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9.9%가 나와서 더 좋은 걸 나왔고, 그러니까 평균이 9.9%고 최대 14.8%까지 나온 겁니다. 4주 투여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효능에 있어서 일레보다 훨씬 좋은 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로슈의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7.4% 체중 감소인데, 그것보다도 일동제약의 지금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더 좋은 그런 임상 그 탐내 공개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GLP-1 그 비만 치료제 중에서 보시면은 이 펩타이드 계열하고 저분자 화합물 계열이 있는데,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그 체내 소화 과정에서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보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펩타이드다 보니까는 대량 생산도 힘들고 먹는 과정에 있어서 다 분해가 돼 버리니까는 흡수율이 낮아서 효과가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일라이릴리의 이 GLP-1 같은 경우는 저분자 화합 물질로서 실제 흡수가 더 잘 되고요. 또 이 만드는 과정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어떤 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라일리와 같이 이 저분자 화합 물질로 만든 GLP-1 계열의 그 비만 치료제가 일동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일라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치료를 갖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어떤 흡수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량 생산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임상 1상 탑라인이 공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그 기술적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웬만한 뭐 D&D 파마텍이라든가 우리 비만 치료제 기업들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대부분 3, 4조 다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올릭스 이런 기업보다도 훨씬 저평가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어떤 주가 상승 동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디까지 좀 상방 열어두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올리스 같은 경우도 이미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보시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실제 데이터가 증명이 되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신고가 돌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신고가 돌파하는데 제가 볼 때는 3월달에 신고가 돌파해서 훨씬 더 이제 그때부터는 시가총액 이제 2조 3조를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노보나 일레 같은 경우가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걸 다 못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 대량 생산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 저분자 화합물질이 이제 이 생명과학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게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약물의 어떤 임상 데이터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조만간 이제 좀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만 4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목표가 5만 원까지 세워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좀 짧게 좀 빨리 할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한일차가 급등한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주춤하고 있죠. 3월 달은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자, 계속해서 바이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일정과 관련해서 그 바이오 기업들 일단 빅파마들부터 우리 바이오 기업들까지 어떤 모멘텀과 어떤 일조로 가고 있는지 좀 미리 사놔야 할 기업들 말씀드릴 거니까는 일단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에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비할 수 있는 2월의 마지막 무료 방송 최현덕 검색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